다음 석재 중 화성암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화산작용에서 나온 마그마가 지표면에서 냉각되고 응고되어서 만들어지는 석재입니다. 대표적으로 화강암이 들어가고요. 나머지 들어가는데 대리석이라는 것은 한번 변한 변성암에 속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심포식과 다포식으로 나누어지며 목구조 건축물에서 처마 끝에 하중을 받치기 위해 설치하는 것. 처마 끝이 이렇게 끝까지 내려오는 처마 말고 요 중간쯤에 이런 그 공포, 그러니까 이 지붕을 받치는 어떤 형태의 기둥 위에 좀 커지는 부분, 이 부분을 공포라고 하고요. 형태가 하나씩 이어져 있으면 주심포고 여러 개가 붙어 있으면 다포식이라고 부르는 이 기둥 위에 있는 부분을 공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슬럼프 테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슬럼프 시험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아니라 묽은 정도를 측정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게 많이 묽으면 이 부분에 슬럼프 콘에 콘크리트를 채웠다가 바로 제거를 했을 때 이 콘크리트가 푹 꺼질 것이고 좀 된 반죽이다 하면 이 콘크리트가 이렇게 볼록하게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래 높이에서 남은 이 값을 슬럼프 값이라고 하고요. 반죽 질기, 컨시스턴시를 측정하는 시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 열 처리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강의 열 처리 방법은 대표적으로 불림, 풀림, 담금질 이렇게 있는데 앞 열은요 뭔가 눌러서 빼주는 그런 건데 어떤 롤 사이에 열을 가한 강이 지나가도록 해서 관이나 어떤 판재 등을 만드는 그런 방법을 앞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목구조에서 2층 이상의 기둥 전체를 하나의 단일 재료로 사용하는 기둥을 무엇이라 하는가? 한 층씩 받치는 것을 평기둥, 그 사이사이 들어가는 것이 색기둥, 1층부터 2층까지 하나의 부재로 들어가는 것은 통째로 다 기둥, 통제기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골 구조에서 주각부의 구성재가 아닌 것은 주각부는 이렇게 철근 콘크리트 기초 위에 철골조 기둥을 세울 때 이 두 개를 결합하는 부분을 통틀어서 주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스가 되는 철판을 깔고요. 이 기둥을 올린 다음에 이 옆에 들어가는 사이드 앵글과 윙 플레이트, 클립 앵글 이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리브 플레이트도 형태가 좀 다른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키워드가 뭐냐면 이 거시 플레이트는 이런 트러스 보, 이 트러스로 이루어진 보에 들어가는 이 부재를 잡아주는 철판, 그것을 거시 플레이트 또는 거셋 플레이트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중 주로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원. 자, 이것은 집을 이렇게 봤을 때 보통 이렇게 위에서 쌓이는 것은 수직 하중이고요. 옆에서 미는 것, 이것이 수평 하중입니다.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일어나서 옆으로 흔들거나 이런 것들이고, 혹시 지하 쪽에 벽체를 세운다면 이렇게 지하가 있다고 보고요. 옆에서 흙이 미는 힘, 이것도 옆으로 미는 거라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옆에서 부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풍하중도 옆으로 작용하는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하중입니다. 자, 층고를 최소화할 수 있으나 바닥판이 두꺼워져서 고정 하중이 커지며 뼈대의 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층고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기둥과 보, 슬랩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플랫하게 보를 없애고 슬랩을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를 없앴다. 무량판 구조. 영어로는 플랫 슬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스팬을 길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부재 자체에 미리 스트레스를 주어 강한 부재를 만들어서 기둥과 기둥 사이, 다른 말로 스팬이죠. 그것을 넓게 할 수 있어서 넓은 공간 설계할 수 있고요. 부재 단면의 크기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강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동이 없는 것은 좀 해당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미리 어떤 구조물에 강제를 심어서 당기는 힘을 미리 주었다가 딱 놓기 때문에 그 놓는 순간에도 진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조금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진동이 없다는 것은 틀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혼화재, 이게 지금 혼화재가 있고요. 여의,
혼화제가 있습니다. 이 혼화제는 0.5% 정도, 굉장히 소량 들어가는 약품 같은 거고요. 혼화제 5% 이상, 무슨 가루 같은 걸 섞어서 만드는 게 혼화제입니다. 보통은 우리 AE제, 기포제, 방청제 이런 것들은 약품으로서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플라이 애쉬는 이 젤을 갈아서 만든 가루 같은 거예요. 그래서 5% 정도 또는 그 이상 들어가는 혼화제입니다. 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아직 굳지 않았기 때문에 거푸집 사이사이까지 잘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요구되는 성질이고, 다지기 또는 마무리가 용이하게 되어야 되고요. 블리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나쁘게 말하면 재료가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재료 분리가 많이 발생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자, 건물의 구성 부분 중 구조를 이루는 구조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구조는 기둥, 보, 슬랩 뭐 이런 건데 기초도 마찬가지고요. 천장은 그것을 마감하는 마감재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림과 같은 평면 표시 기호는 무엇인가? 일단 접이식 문은 접는 형태 들어가게 되고, 망사문은 점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미석이 창은 옆으로 두 개를 이렇게 밀어서 서로 겹쳐서 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형태고요. 지금 이 예제를 보시면 어떤 것도 뭐 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유리가 딱 막혀있는 형태. 그래서 붙박이 창에 해당되는 평면 표시 기호입니다. 자, 건축 도면 중 배치도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치도는 일단 대지가 들어가는 것이 키워드예요. 어떤 몇 번지에 어떤 건물이 어디에 얹히는가, 건물의 위치와 방위, 그것이 배치도에 가장 중요하게 들어가야 하는 내용입니다. 또 물건 또는 물체의 실제 길이가 4m입니다. 축척이 200분의 1일 때 도면에 나타나는 길이는 4m 나누기 200을 해주시면 되는데, 밀리미터 단위로 보면은 4000이 되고요. 이것을 나누기 200으로 해주시면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건축 제도 통칭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수에 대한 설명, 이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문제고 매번 시험 볼 때마다 거의 한 번씩은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옳은 곳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자, 치수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한 마무리 치수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치수 기입은 중앙 윗부분, 아랫부분 아니고요. 치수선에 평행하게 하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둘 다 틀렸죠. 그리고 센티미터 아니고 밀리미터 원칙입니다. 그래서 맞는 것이 하나밖에 없어요. 1번입니다. 자, KS에 따른 도면의 크기에 대한 설명으로 바른 것은 도면의 크기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접는 도면의 크기는 A4 크기를 원칙으로 하고요. 제도지를 묶기 위한 여백은 25mm, 도면은 길이 방향을 좌우 방향, 긴 방향을 이렇게 좌우로 가로로 놓는 것이 정 위치입니다. 3번이 맞는 말이고요. 자, 용지 크기는 A열에 A제로부터 B가 아니라 모두 A입니다. 지시선, 인출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시선 또는 인출선이라는 것은요, 어떤 물체를 딱 찍어서 당겨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남겨주는 겁니다. 멘트를 남겨주는 거죠. 이 끝부분을 점으로 할 수도 있고 화살표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도면 안에 점으로 했다가 화살표로 했다가, 이것은 안 됩니다. 그런데 혼용하여도 무관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답입니다. 목재 이음과 맞춤 시 유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음, 맞춤 끝부분에 작용하는 응력은 균등하게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응력이 작은 곳에서 있거나 맞추어야 그 부재가 빠져버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맞춤면은 정확히 가공하여 빈틈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을 틀린 답으로는 수축 팽창에 대비하여 여유있게 공간을 둔다. 이것은 틀린 답. 자, 그리고 이음 맞춤 단면은 응력 방향에 평행이 되도록 한다? 일단 제가 장부 맞춤을 예를 들어 볼게요. 장부 맞춤. 이렇게 어떤 부재에 가로 부재가 있고요. 여기에 홈을 파서 이 세로 부재를 홈을 두어서 여기다 딱 끼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재는 단면 방향이 이렇게 세로로 가고 가로 부재는 가로로 갑니다. 그래서 평행되도록 가는 게 아니라 수직되도록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평행이 되도록 하여라 했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표준시방서에 정의하고 있는 멤브레인 방수층이 아닌 것은 도막 방수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을 형성하는 거예요. 막을 형성하는 그런 건데 지금 대표적으로 도막 방수 그리고 막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스팔트로 막을 만드는 아스팔트 방수 그리고 시트 방수도 일종의 막을 만드는 그런 방수층입니다. 그런데 침투성 방수제라는 것은 어떤 콘크리트나 몰탈, 그 벽체 안으로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 표면에 막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멤브레인 막 방수로는, 도막 방수로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처마 홈통에 모인 빗물을 지상으로 유도하는 홈통이고요. 일단 처마 홈통이라는 것은 처마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수평으로 물을 받아주는 요것이 처마 홈통입니다. 물이 이렇게 모이는 거죠. 경사 지붕에서 이것에 구멍을 내서 세로로 이렇게 세워진 형태로 물을 내리는 것이 선 홈통, 세워진 홈통입니다. 각 도면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도면에 대한 이야기네요. 평면도는 실의 배치와 넓이, 계구부의 위치나 크기 등을 표시합니다. 가장 중요한 도면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건물을 위에서 봤을 때 절단했고 방의 크기, 실의 크기, 그리고 계구부가 여다지인지 또는 미석이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도면이 평면도입니다. 천장 평면도는 절단하지 않고 단순히 건물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게 아니라 밑에서 올려다보는, 천장을 올려다보는 평면도가 천장 평면도입니다. 목재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목재는 일단 가볍고 비교적 가벼운 겁니다. 콘크리트에 비해 또는 철에 비해 가볍고 가공도 톱질하면 되니까 용이한 편입니다. 그리고 나무의 종류마다 독특한 무늬와 향기 가지고 있고요. 열 전도율도 작은 편이에요. 우리 냄비 받침대 같은 것도 목재로 하고 또 이제 목재 집은 열 전도율이 낮아서 여름엔 좀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고 특징이 있습니다. 흡수성은 큰 편입니다. 목재는 천연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 물을 먹고 자라는 거라서 흡수성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도면의 치수 기입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은 가로 방향은 위로 가는 게 맞고요. 세로 방향은 무조건 왼쪽입니다. 좌측. 그런데 4번이 오른쪽에 와 있죠. 건축물의 투시도법에 쓰이는 용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화면은 물체와 시점 사이에 기면과 수직한 직립평면이다. 진짜 어렵네요. 말이 어려운데 이 화면, 이렇게 내가 그리고자 하는 면, 픽처 플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면이고요. 이것은 내가 서 있는 면, 기면과 수직한, 수직해 있죠. 90도 평면이다. 평면적인 형태고요. 수평면, 허리젠탈 플랜은 눈높이의 수평한 면입니다. 우리 눈 아이 포인트 그 높이에 수평한 것이 이 수평면입니다. 기면보다 약 1.5m에서 1.6m 정도 떠 있는 수평면이에요. 수평선은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수평선. 기면과 화면의 교차선이다. 수평선은 기면과 화면이 아니라 수평면과 이 화면의 교차선입니다. 자, 정리해서 보면 내 눈에 수평한 선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면과 화면에 교차해버리면 기면은 내가 서 있는 그 바닥이잖아요. 내 발이 있는 위치. 그게 아니라 눈이 있는 위치에서 교차하는 것이 허리젠탈 라인입니다. 수평선 틀렸죠? 아이 포인트는 사람의 눈 위치입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의 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보, 기둥에 이렇게 위에 얹히는 그런 거고요. 보에 하중이 실리면 휨 모멘트와 전단력이 생깁니다. 기둥과 기둥 위에 이렇게 보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누르는 힘과 받치고 있는 힘이 만나면서 이 부분에서 잘라지려고 하는 힘이 발생하고 힘의 방향이 안 맞아서 이렇게 휘어지려고도 합니다. 휨 모멘트 두 개가 발생을 하고요. 단순 보의 중앙 보에는 통상적으로 보의 하단에 인장측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둥과 보를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기둥은 받치고 있는 방향, 하중이 이렇게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인장력은 하중이 발생하는 방향에 멀리 가서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단부, 바깥쪽은 인장력이 위에서 발생되고
중앙부는 밑에서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통상적으로 보의 하단에 인장측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보의 하단에 중앙부고요. 중앙부는 보의 하단에 인장측이 발생하기 때문에 맞는 말입니다. 주근은 보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장력을 받기 위해서 미리 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력이 아니고요. 인장력을 주로 받습니다. 자, 보 양단 부위의 단면을 이렇게 경사지게 중앙부보다 크게 해서 전단력이 부족한 부분을 보강하게 되는데 이 부분을 헌치라고 부릅니다. 자, 목재의 강도 중 일반적으로 가장 큰 것은 이것은 키워드 섬유 방향에 평행한 경우 인장 강도입니다. 그래서 섬유 방향에 평행한 경우 인장 강도 정답이 1번. 제도할 때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계속 나오고 있지요. 좀 특이하게 나왔네요. 수평선은 왼쪽에서 오른쪽, 삼각자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선긋기는 끝까지 일정하게 간다. 굵어지다가 가늘어지다가 가지 말고 일정하게. 조명은 이건 사실 왼손잡이 이런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릴 때 왼쪽 위에 조명이 있으면 그림자가 덜 생겨요. 그래서 좌측 상단이 유리하다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신축 이음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것은 콘크리트 같은 경우엔 이렇게 한 판이 너무 크게 있으면 어느 부분에서 금이 발생했을 때 쭉 진행하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 판과 이 판을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그 부분이 줄눈 또는 신축 이음 또는 조인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콘크리트의 수축 팽창에 대해서 나오는 거고요. 부동치마 또는 온도 변화에 의해서도 금이 생길 수 있고요. 콘크리트가 줄어들면서도 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조금 개념이 다른 게 벽체에서 기준으로 봤을 때 또는 슬랩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바깥쪽이 영하 10도고 안쪽이 그냥 영상 20도예요. 온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실내 측에 이렇게 수증기가 응결되는 게 결로입니다. 그것을 방지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자, 콘크리트 구조에서 사용되는 강제 거푸집인데요. 유로폼이라고도 하는 이렇게 조금 두께가 있는 이런 철제, 강제, 판 끝에 내수 합판을 붙여서 이 안쪽으로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입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요. 표면이 좀 매끄러운 편이고 굳이 강제로 하는 이유는 재사용을 위하여 강제, 철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틀린 답입니다.